김민재 무결점 수비 플러스 113회 패스 100% 성공. 독 언론 경고. 김민재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해. 김민재는 지난 7일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벤피카와의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1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김민재는 상대에게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만 허용할 정도로 완벽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여기에 113개의 패스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키면서 공격적으로도 팀에 기여했다. 이런 활약에 그동안 김민재에게 냉정했던 독일 현지 매체도 그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축구 통계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지상경합 성공률 100%, 6분의 6. 태클 6회, 클리어링 3회, 인터셉트 1회 등으로 후방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진짜 핵심은 패스. 후방 빌드업의 시발점이 된 김민재는 113번이 패스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짧든 길든 김민재의 발끝을 떠난 볼은 늘 동료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다. UCL 역사에 남을 기록이다. 2003에서 2004 시즌 이후 한 경기에서 실패 없이 나온 최다 패스로 남았다. 지난 20년 동안 단일 경기 최다 패스 100% 성공은 103회였다. 김민재는 이보다 10개를 더 시도하고도 모두 성공했다. 바이에른 뮌헨 동료 조슈아 키미히는 김민재를 가리켜 시즌 초반에 이미 말했듯이 뒤에 많은 공간을 두고 높은 곳에서 수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린 그들을 항상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둘 다 매우 빠르고 경합에서 강하다는 것이 좋은 일이다. 둘 다 상대와 경합할 때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고 칭찬했다. 베이언 스트라이크스는 경기 후 벤피카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김민재였다. 이 한국 수비수는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서 거물이었다. 김민재는 자신이 할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수비의 거물이 됐다. 거대한 수비수의 훌륭한 성과 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재 체력 안배를 촉구했다. 김민재 위존증에서 빠져나오라고 강조했다. 베이언 스트라이크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시즌 내내 이런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김민재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민재가 지칠 수 있다. 다가올 A매치에서 김민재는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한다. 24,000마일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김민재는 원정 경기와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고 전했다. 벤피카전 후 김민재는 독일 매체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나폴리 시절과 같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근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느낀다. 고 밝혔다. 김민재는 2022에서 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이 리그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고 후반기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김민재는 올 시즌 뱅상 콤파니 감독에게 강한 신뢰를 받으며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서고 있다. 김민재는 단순히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떠나 매 경기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패한 토트넘은 UEL 리그 연승 기록도 마감했다. 토트넘은 앞서 치러진 3경기에서 카라바흐, 페렌츠바로시, AC 알크마르를 꺾으며 4연승에 도전했으나 끝내 패했다. 김민재, 동료, 너 괴물이구나. 극찬해도 정색, 나 나폴리 때만큼 아냐. 독일, 빌트는 8일, 이하 한국 시간, 키미히는 김민재에게 괴물이라고 칭찬한다. 그는 바이에른이 벤피카를 상대로 1에서 0 승리를 거둔 후 팀 동료 김민재의 활약을 극찬했다. 라면서 그런 칭찬에 김민재는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고 보도했다. 바이에른은 지난 7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 홈경기에서 벤피카를 1에서 0으로 꺾었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연패를 끊어내며 승점 6, 2승 2패,
으로 전체 17위가 됐다. 아스톤 빌라와 바르셀로나를 만나 연달아 무너졌던 바이에른이지만 벤피카를 잡아내며 16강 진출 희망을 살렸다. UCL은 24위까지가 토너먼트 진출 마지노선이다. 팽팽한 경기였다. 바이에른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쉽게 선제골을 만들지 못했다. 해리 케인과 세르주 그나브리, 리로이 사네 등의 슈팅이 계속해서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단 한 골이 승부를 갈랐다. 후반 22분 사네가 우측에서 크로스했고 이를 케인이 머리에 맞췄다. 떨어진 공을 무시할라가 다시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다. 바이에른은 남은 시간 벤피카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수비도 눈에 띄었다. 한 골만 허용해도 승점 3점을 챙기기 어려운 경기였기에 무실점 승리가 더욱 뜻깊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은 이날도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조합으로 중앙 수비진을 꾸렸고 알폰소 데이비스와 콜라트 라이머에게 양측면 수비를 맡겼다. 김민재는 높은 위치에서도 빠른 전진으로 공을 가져오고 한 발 빨리 차단하며 맹활약했다. 후반 20분엔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와 1대1 상황에서 정확한 태클로 공을 걷어내며 위협적인 역습을 막아내기도 했다. 정확한 패스 능력으로 UCL 새 역사까지 썼다. 김민재는 113회의 패스를 시도해 모두 동료에게 전달하며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다. 2003에서 2004 시즌 이후 UCL 무대에서 103번 이상 패스를 시도해 성공률 100%를 기록한 선수는 김민재가 최초다. 단순한 짧은 패스만 시도한 것도 아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 동안 볼터치 125회를 기록하며 패스 성공률 100%, 113회, 롱패스 성공률 100%, 4회, 공격 지역 패스 14회를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볼 뺏김 0회,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2회, 가로채기 1회, 수비적 행동 10회, 지상 볼 경합 성공률 100%, 6회로 철벽이었다. 부주장 키미히도 김민재를 극찬했다. 빌트에 따르면 그는 난 항상 민재가 긍정적인 의미로 경합에서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감독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구현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박수를 보냈다. 빌트 역시 김민재가 정말로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키미히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고 평점 1점짜리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민재는 경합 승률 78%를 기록했고 벤피카가 단 한 번이 슈팅만 날리도록 했다. 라며 괴물은 김민재가 나폴리와 페네르바체 시절 얻은 별명이다. 그의 괴물 같은 힘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뜻한다. 라고 전했다. 김민재도 지난 시즌 후반기와 달리 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키미히는 항상 나를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다. 그가 나를 수비 괴물이라고 불러주면 기쁘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민재는 이런 극찬에 기뻐하면서도 합격점을 주지는 않았다. 키미히의 괴물이라는 극찬에 대해 김민재는 웃음과 동시에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감이 생겼고 미넨에 완전히 정착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다. 난 아직 나폴리 시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며 스스로 채찍질했다. 실제로 나폴리 시절 김민재는 단 한 시즌 만에 리그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빌트는 키미히와 바이에른은 김민재가 이제 미넨에서도 그의 괴물 같은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라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모두 예전 이야기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콤파니 감독의 대표작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에서도 9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7실점만 허용했다. 빌트도 김민재의 벤피카전 활약에 결정적 순간에 아주 강했다. 매우 안정적이었다. 라며 최고 평점인 1점을 줬다. 매체는 콤파니는 계속해서 김민재에게 많은 신뢰를 줬다. 이제는 더 나은 경기력으로 그 보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에른의 괴물 김민재는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3.10골 넣고도 백업 신세에 머무르자 상황 바뀌지 않으면 내년 여름 떠난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은쿵쿠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첼시에서 은쿵쿠의 상황은 도전적이다. 최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의욕도 넘치는 그는 10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은쿵쿠는 여름 이적 시장 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은쿵쿠는 올 시즌 주로 백업 신세에 머무르고 있다. 공식전 16경기를 뛰는 동안 선발 출전한 건 6경기다. 이 가운데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선 단 1경기밖에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못했고 그마저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다. 은쿵쿠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컨퍼런스 리그, UECL와 잉글랜드 풋볼 리그, EFL 컵 등에서 주로 선발 기회를 받았다. 제한된 출전 시간 속에서도 은쿵쿠는 경기에 나설 때마다 제 몫을 다하며 활약하고 있다. 실제 10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시즌 첼시 내 최다 득점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엔초 마레스카 44 이탈리아 첼시 감독은 은쿵쿠가 아닌 니콜라 작송 23 세네갈을 중용하고 있다. 작송이 부진하거나 경기 플랜을 바꿀 때 은쿵쿠를 투입하고 은쿵쿠가 아닌 주앙 펠릭스 24 포르투갈을 넣어 제로톱 가짜 9번 전술으로 기용할 때도 있다. 은쿵쿠는 결국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이별을 고려하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 땐 이적을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적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미 이전부터 복수 구단의 관심을 받아왔고 현재도 그를 향해 몇몇 구단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 터라 만약 이적을 결심한다면 러브콜이 쏟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다. 은쿵쿠는 지난해 여름 첼시 유니폼을 입은 공격수다. 그는 지난 2022년 여름 일찌감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적을 확정했다가 지난해 여름 합류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5년을 체결했다. 이적료는 약 6,100만 파운드, 약 1,040억 원을 기록했다. 입단 당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은쿵쿠였지만 지난해 개막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부상 악재를 맞았다. 당시 그는 친선 경기에서 거친 태클에 쓰러졌고 왼쪽 무릎 반월판 연골이 파열돼 수술대에 올랐다. 은쿵쿠는 이후 지난해 12월 복귀해 마침내 데뷔전을 치렀고 2경기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앞서 1월 엉덩이 부상으로 잠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2월부턴 허벅지 부상으로 또다시 전열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5월 다시 복귀했다. 데뷔 시즌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큰 실망감을 안겼던 은쿵쿠는 지난 여름 경기력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부활의 조짐을 보이더니 지금까지 10골을 기록하고 있다. 4. 드디어 돌아오나? 9개월 만에 올드 트래포드 복귀 예정. 맨유, 월드클래스 훈련 복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유 선수단은 쇼가 주요 그룹과 함께 진행한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 덕에 힘을 얻었다. 쇼는 A매치 휴식기 동안 회복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팀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쇼는 맨유 전술의 핵심 중에 하나였다. 쇼는 좌측 윙백의 위치에 후방 빌드업에 큰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전진으로 직접 공을 몰고 드리블하거나 마커스 래쉬포드와 호흡을 통해 팀의 좌측을 지배하는 유형의 윙백이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유리몸이라는 사실이다. 쇼는 2015에서 16시즌 오른쪽 정강이 복합 골절상을 입고 시즌 아웃이 되기도 했고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계속해서 시달리며 시즌을 온전하게 치른 경험이 거의 없다. 텐 하흐 감독 부임 이후 부동의 좌측 풀백 역할을 맡았지만 지난 시즌은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리며 유리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